제 강의 주제가 2020년도 최신 마케팅 트렌드라는 강의로 작년까지 유료로 했던 강의인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들으신 다음에 본인의 마케팅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변화 줄 것인가를 좀 판단하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건 뭐 제가 운영하는 거 채널 적어놓은 거고요. 전 개인 사업자고요. 혼자서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자로 뭐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핑몰도 하나를 준비해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면할 때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 온라인에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요새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뭐냐면요. 내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마케팅을 하자. 그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내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잠재 고객이라 그러죠. 아직 내 제품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이 있는데 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락사오 마을은 라오스 중부에 자리한 국경지대와 인접한 도시입니다. 영상 보이시죠? 저는 그 락사오에서도 한참 더 들어간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방파? 방파? Vamphả chơi đó 컵자이. 이 안개가 끊임없이 이렇게 자욱한데 마치 꿈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멍을 파고 흙을 길어 올리는 걸 보니 뭔가를 캐내는 것 같은데요. มีคนเอาลงอยู่ด้านเอาในลงครับลงละพุดนี่เลยใส่เปล่าเนี่ยใส่เปล่าเนี่ยขึ้นมาใส่เนี่ยนี่ละนั่นละเป็นน้ำมันละนั่นละ 지고 있는 요즘 새로운 일거리가 필요했는데 무이족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사금 채취였습니다. ขึ้นมาเจอเข้ามางานจะปิดกล้องนี่เลยบ่ปิดเต็มรถกลาง 눈으로만 흙 속에 묻힌 금을 정말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 그 고생을 하고 얻는 금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무이족이 사금 채취에 이렇게 열심히 인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뭐냐면요. 그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 사금을 채취할 때는 금이 나올 만한 장소를 땅을 파서 거기 뭐 사람이 들어가든지 기계를 집어넣든지 해가지고서 흙을 많이 파낸 다음에 이렇게 추려나가는 과정으로 사금을 채취하더라고요.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양식장에다가 잉어를 키우잖아요. 장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잉어를 많이 모은 다음에 먹이를 주죠. 그래서 개들을 잘 키워줍니다. 잘 키워줘서 개들을 잘 육성시켜서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파는 과정을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럽니다. 이 금도 그렇습니다. 금이 나올 만한 장소를 많이 판 다음에 금을 추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조그만 금들이 모여서 우리들한 소비자들한테 이제 가공돼서 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고객이 있을 만한 곳을 우리가 잘 골라서 그곳에 내 마케팅을 전달하게 하라. 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사업에 필요할 만한 사람들, 내 제품이 필요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고객한테 무언가를 줘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판매자인 내가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항상 제안을 해야 됩니다. 뭐를 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기부는 많이 안 하고 테이크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되게 영악하고 까다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주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한테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늘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 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가능한 제안을 많이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줘서 그들의 데이터를 얻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지금의 마케팅입니다. 즉 뭐냐면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나를 응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 고객들한테 줄 만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이런 겁니다. 저는 매장이 없죠. 빵을 판매한다 그러면 빵집 매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네일샵이라 그러면 네일 매장이 있고, 웨딩샵이라 그러면 웨딩 매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얼리를 한다든가 미용실 한다든가 빵집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퇴근하게 되면은요, 매장에서의 그 비즈니스가 끝나버립니다. 즉 어떠한 거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내가 퇴근하고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 통장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장되고 있는 이 비대면 시대에서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여러분들의 자는 동안에도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굴러가서 새벽 시간에도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시대일 겁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제 카페 가입한 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제가 뭔가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 정보를 많이 받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마케팅이 자동으로 굴러가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혹은 고객 DB가 쌓이는 그런 시스템을 자동으로 만들어 두자. 그게 지금 기업들과 대행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고객들이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 여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산업사회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인식이 먼저 돼야 됐었고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세 번째가 욕구입니다. 저거를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아니면 먹고 싶다. 욕구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저거 좋았지, 저거 나중에 살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이제 액션입니다. 이 액션에는요, 물건을 구매하는 것 포함해서 카톡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전화한다거나 이 모든 행동에 포함되는 게 액션입니다. 이 5가지의 과정에 의해서 내 물건이 구매됐었던 시대가 산업사회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보화 사회죠. 이 안에는 4대 매체하고 검색 매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산업사회에서는 어텐션이 아니라
주목이 아니라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첫 번째부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모든 컨텐츠에 흥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산업사회에서는 흥미 다음에 욕구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서치가 들어가죠.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거를 초이스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액션이 들어갑니다. 예, 행동이라는 부분이죠. 구매한다거나 전화한다거나. 그리고 산업사회에 없었던 행동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이건 우리가 쉐어라 그럽니다. 즉, 내 물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지인들한테 좋은 쪽 혹은 나쁜 쪽으로 피드백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가 됐을 때 긍정적이면 그 사업은 잘 되는 거겠고요. 그 공유됐을 때 부정적이라 그러면 그 사업은 잘 안 되겠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감성 사회라 그래요. 너무나 지금 사회가 메말라 있잖아요. 막 폭력적이고 경쟁이 너무나 심하고 헐뜯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감성 사회라 그럽니다. 이 안에는 4대 매체하고 검색 매체, 그리고 모두 사업하는 분들이 바라는 바이럴 매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역시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컨텐츠를 볼 때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몰입하게 되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중간중간에 B급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피식 웃게 됩니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흥미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없었던 비교가 들어가요. 이거는 왜 비싸지? 왜 싸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검토가 들어갑니다. 뭘 선택할까? 초이스하는 과정이겠죠. 그런 다음에 몇 개가 추려진다 그러면은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의를 하겠죠. 이거 우리가 액션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역시 쉐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제품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7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내 물건 하나를 사주는 구조가 지금의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서칭한 다음에 블로그도 들어가고 뭐 카페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 비교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 하나 팔기가 진짜 힘든 세상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저만 해도 강의 하나 열게 된다 그러면 그 수강생 모집하기 위해서 진짜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광고도 하고 네이버에 포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모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이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과연 지금 세상에서 나한테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많은 분들이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요, 이 앞에 보시면 이 쉐어라는 부분이 되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만약에 고객에 의해서 내 체험한 정보가 좋은 쪽으로 피드백이 돼서 쉐어가 많이 되면은요, 그거는 광고비를 좀 덜 쓰고서라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알릴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그리고 고객의 공감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 산 사람에 의해서 쉐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판매자들한테는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승자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로 주기만 하면 그 회사는요,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 편이 되겠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할 가능성이 되게 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변하고 시장이 많이 변하는데 이 마케팅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우리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하면 일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생명이
연장이 되게 오래됐죠. 지금 70대도 막 청춘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일하지 않을까. 근데 100살까지 일하더라도 해피하게 뭐 좀 풍족하게 산다 그러면 되게 좋은 인생이고요. 근데 지질이 궁핍하게 100살까지 살다 그러면 되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재수 있게 100살까지 사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자는 늘 홍보에 목마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제품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알려야 돼요. 근데 알릴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죠? 맞죠? 이번에 내가 물건 하나를 잘 만들었어. 그거 팔아야 돼. 근데 이거 어디다 팔아야 돼요? 내 데이터도 많이 없고 핸드폰 번호도 고객이 많이 없고 블로그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해. 그러면은 내 제품을 알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SNS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 그게 SNS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채널들을 많이 운영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잠자는 동안에도 24시간 자동으로 마케팅이 굴러가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 그거를 뭘로 한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문자, 스텝 메일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좀 뒤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업자의 절실한 건 이거 같아요. 어디에 알릴 것이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되게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는 장소죠. 플랫폼, 내 운영하는 채널을 말하는 거고요. 어떻게는 컨텐츠입니다. 글로 쓴 정보 같은 거, 영상으로만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컨텐츠라 그러죠.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 된다는 얘기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네이버 우리 많이 쓰죠. 네이버 마케팅일 정도로 구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는 거고요. 컨텐츠는 여기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든 구성, 즉 글로 만든 거, 사진으로 만든 거, 오디오 만든 거, 영상을 만든 거 이런 게시물들을 컨텐츠라 그럽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공감을 갖게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뿌린다 그러면 효과는 크게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결코요 제품을 알리시면 안 됩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감성을 건드려 주는 게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나요? 그리고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의 팬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네. 블로그 우리 한다 그러더라도 방문자가 적고요. 페이스북 하더라도 개인 이름 친구가 없고 페이지도 안 하고요. 인스타에도 팔로워가 없고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요. 유튜브는 많이들 안 하시죠. 한다 그래도 구독자가 없고요. 시청 시간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웹사이트 홈페이지도 없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좋은 컨텐츠, 좋은 제품, 좋은 솔루션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알릴 데가 없다는 얘기죠.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많은 사업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때는요 반드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즉 고객 페르소나를 정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보는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 부분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품 자랑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사 신경 안 씁니다. 네. 내가 볼 때 그게 광고면은요 소비자가 볼 때도 광고일 경우가 큽니다. 내가 발행하는 컨텐츠가 고객한테, 나한테 말고 고객한테 유익한 글이어야 돼요. 내가 발행한 글들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소비자라 그러면 과연 공감을 가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방문 할 건가요?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품을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마케팅 방향을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임산부를 위한 산뜻한 디자인과 착한 가격, 2019년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기존 경쟁사들보다 품질은 뛰어나고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한 개를 구입하시면 한 개를 더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턱받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컨텐츠 광고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쉐어가 거의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공감이 안 되고요. 광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볼게요. 컨텐츠의 내용을. 같은 업종인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내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사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이를 낳아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자네도 절반은 나눠줄 마음을 갖게. 내 딸도 엄마 되는 게 처음이라 버벅대고 지칠 걸세. 항상 같이 있는 자네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 바깥 일에 지쳐 집에 와서 쉬고 싶단 말은 하지 말게. 내 딸은 24시간 풀로 아이를 보는 셈이니 퇴근해서 자기 직전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에 동참을 해주게. 휴직을 해서 혹은 퇴직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 부인에게 집에서 쉬면서 라는 말은 하지 말게. 애 보는 게 쉬는 거면 주말 이틀만이라도 자네가 애랑 쉬시게. 맞벌이 하면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설거지는 자네가 하게. 사실 설거지는 밥 차리는 것보다 훨씬 쉽네. 공감 가시죠? 예. 딸을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미래의 사위한테 말해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부모 입장이라 그러면, 딸이라 그러면, 사위될 사람이라 그러면 100% 공감을 가질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한테 전혀 쉐어가 안 되고요. 이런 얘기들은요, 사람들한테 쉐어가 5만 건 이상이 났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럼 제품 구매도 이거보단 이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업종이 뭐냐면요, 예, 육아용품, 쇼핑몰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가 진행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여러분들도 광고를 하더라도요, 그 광고가 광고 아닌 듯이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과 컨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공감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릴 곳이 생각보다 없지요. 예,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업자분들의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제가 연구 좀 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아웃바운드라는 게 있고요.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두 개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뭐냐? 이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을 아웃바운드라 그럽니다. 브랜드가 있고 제품이 있다 그러면 광고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를 우리가 아웃바운드라 그래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잡지 광고, 오개 광고, 이 모든 광고들은 광고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특정 타겟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나 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싫은 경우도 있겠죠. 스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마케팅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비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만족시키면 돼요. 이거를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검색 마케팅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쇼핑몰에 글을 쓴다거나 어딘가에 글을 써서 누군가의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즉, 키워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광고 비용이 안 들어가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한테 유입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 많이들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컨텐츠를 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은요, 광고 비용을 써야 되고, 광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은요, 내 제품을 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바운드 쪽으로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 머리보다 돈이 더 많으면 아웃바운드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보다 머리가 더 좋으면 인바운드 집중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으면 좀 애매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인바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제품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그 인식의 싸움이 바로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도 처음에 미국에서 가맹점 하나짜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죠. 도미노 피자가 미국인들한테 인식됐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요. 30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도미노 피자는 따끈따끈한 피자가 30분 안에 배달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그런 피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페덱스 아시죠? 택배 회사. 이 회사 캠페인은 이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에는 꼭 배송해 드립니다. 이게 캠페인이었어요. 페덱스에 부탁하면 다음날 꼭 와. 그렇기 때문에 페덱스가 되게 성장했었던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또 하나 질레트 면도기도 아시죠? 저도 질레트를 쓰고 있는데 질레트 면도기가 성장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레트 회사에서 면도기를 브리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한테 자기네 면도기를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료가 아니고요. 정부하고 딜을 한 겁니다. 질레트에서 우리 그 면도기를 정부한테 그냥 원가로 제공할 테니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정부가 그거를 딜을 받아들인 겁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어차피 군인들 면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레트와 정부가 협약을 해가지고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한테 질레트 면도기가 무료로 제공이 된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군대 있을 동안 썼던 그 면도기 쓰겠죠. 그래서 성장한 케이스가 이 질레트 면도기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고객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라 그러더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였죠? 제한이죠. 30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다음날 택배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면도기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한을 해서 고객의 정보를 받는 것도 하나의 과제겠죠. 그래서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골라내면 돼요. 딴 사람 다 버리시고요. 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안을 할 잠재 고객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고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들 이메일이 몇 통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뭘 하고 있죠? 이메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뭘 하고 있죠? 아마 대다수의 판매자분들이 문자로 가끔 보낼 겁니다. 할인 행사할 때 몇 달에 한 번씩.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더라도 정기적으로 보내셔야 돼요. 즉 할인 상품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꾸준하게 한 달에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해서 고객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을 문자와 이메일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잠재 고객이 없어. 전화번호가 없고 이메일이 없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오프라인 매장이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온라인이 있는 회사라 그러면요, 검색이 안 되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들른다거나 현수막 본다거나 전단 스티커 이런 걸 보고 오겠죠. 지인 소개라든가. 온라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지도 검색, 카페, 블로그, 지식인, 검색 광고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SNS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방문한 고객들의 DB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떻게 모을까? 예, 매장 방문한 사람들 명함을 받는다거나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거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통해서 고객 DB를 얻을 수 있다거나 쇼핑을 한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DB 얻을 수가 있잖아요. 카페 한다 그러면 회원가입도 가능한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두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얻을 수가 있고 이메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하고요, 마케팅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또 제 이메일로 끊임없이 제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보내주는 회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문자를 통해서도 좋은 정보를 담은 유튜브를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객 전화번호로 그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래야만 고객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보다는 관심을 두는 게 옳은 말이겠죠. 그럼 잠재 고객에 무엇을 얻어야 될까? 예, 이메일 주소를 얻으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주지 않지요. 절대 그냥 안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제안하라 그랬죠. 고객한테. 어떤 제안? 예를 들어서 1+3 이벤트라든가 이거 하게 되면 되게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마케팅 비용을 쓸 바에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2는 많이들 하잖아요. 1+3는 안 합니다. 파격적이죠.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100% 당첨 이벤트. 예. 신청만 한다 그러면 100% 다 당첨되는 거예요. 물론 상품에 차등은 두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강의를 다 들으시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 가능하겠죠. 예, 온라인으로만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60강의의 온라인 그 강좌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들으면은 환불해 주는 거. 근데 이거를 다 듣는 사람이 2%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을 때는 그 고객들이 처음 봤을 때 딱 인식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잠재 고객들의 DB를 확보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홈페이지라는 거는 회사 소개잖아요. 오시는 길, 뭐 포트폴리오, 회사 연역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은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회사가 좋다 안 좋다 간에 그거는 지들 사정이라는 거죠. 고객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면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저한테 정보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죠?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랜딩 페이지라 그래요. 즉 뭐냐면은요, 고객 DB를 받는다는 거는요, 잠재 고객을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의 DB를 얻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랜딩 페이지라는 게 필수란 얘기죠. 랜딩 페이지가 뭐냐면은요,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1페이지짜리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랜딩 페이지 혹은 구독 폼이라 그래요. 즉 이겁니다. 저 같은 강의하는 사람들은 무료 소책자를 줄 테니까 당신 정보를 줘. 아니면은 내가 뭐 정보 줄 테니까 회원가입해. 아니면 내가 웨딩 컨설턴트예요. 그럼 내가 웨딩에 대한 좋은 정보 줄 테니까 당신 정보를 줘. 이거를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DB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혹은 거주 지역까지도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1페이지짜리 사이트를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 그럽니다. 지금은요, 랜딩 페이지 마케팅 시대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청하실 때 보셨던 그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좌 신청하셨던 그 랜딩 페이지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메일 쓰셨고, 이름 쓰셨고, 거주도시 쓰셨고, 전화번호 쓰시고, 개인정보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랜딩 페이지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화상 특강을 제가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주세요라고 기브앤테이크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마케팅이 지금의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 고객들한테 한번 제안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내주면 이러는 거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총 6번의 좋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자마자 내일 혹은 모레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컨텐츠 6개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메일과 문자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라 그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겁니다. 랜딩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특정 타겟한테 뿌리는 거예요. 뿌린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보를 나한테 보내주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페이북 광고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써가지고서 10일 동안에. 그럼 10만원 투자해서 나한테 보내온 메일이 100개라 그러면은요, 나는 10만원 써서 100명의 잠재 고객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나는 그 100명한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미리 콘텐츠를 만들어 둔 다음에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거를 뭘로 하느냐? 랜딩 페이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오늘 회원가입한 사람들한테 첫 번째 이메일을 발송하는 거. 이 사람한테 내일 또 다른 정보가 발송되는 거. 3일째 또 다른 정보가 발송되는 거. 이거를 6번 보내는 거예요. 근데 0이라는 애는 오늘 회원가입한 게 아니고 내일 회원가입할 거예요. 그럼 내일 하는 이 사람한테는 1일차 정보가 보내지는 거고요. 2일차에는 또 얘가 가는 거겠죠. 또 내일 모레 가입한 사람한테는 1일차 정보가 이때 처음 가는 거겠죠. 그래서 회원가입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동으로 보내주는 시스템, 그거를 마케팅 자동화 혹은 다른 말로 스텝 메일, 스텝 문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신청 즉시 보내는 메일, 감사합니다, 그런 거겠죠. 신청한 다음에 내일 보내는 메일, 메일 보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이틀 뒤에는 3일 뒤에 보낼 수 있는데 미리 이거를 세팅해 두는 겁니다. 즉 신청 즉시 보내는 메일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하자마자 보내라고 내가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메일이 보내졌으면 내일 이게 가라고 자동으로 내가 세팅해 두는 겁니다. 또 내일 모레 혹은 3일째 이것도 내가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두고 언제 가라고 내가 미리 세팅해 두는 거. 이거를 스텝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까 이겁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리면 돼요. 뿌리면 블로그에서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혹은 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도 올리고
인스타도 프로필에다가 이 링크를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스타 하실 때 그 프로필에 링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가능하시면 블로그나 그런 것보다는 고객 DB를 얻을 수 있는 혹은 그들을 가둬둘 수 있는 랜딩 페이지 URL을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있잖아요. 친구 추가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텝 마케팅은 마케팅 자동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을 보내든 6번을 보내든 간에요. 그 보내는 자료는요.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컨텐츠 하게 되면은 폭망합니다. 그 6번의 자료 중에서 4번 정도는 그냥 오롯이 100% 정보를 보내주고요. 나머지 2번 정도에서는 던져주는 거 있죠.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내용 이런 거가 있는데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슬쩍 건드려 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광고는요. 스팸 처리될 확률이 크고요. 수신 거부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들한테 보내는 그런 좀 호흡이 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이요. 구매 전환율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밴드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그건 크게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돈을 좀 써서 돈을 버셔야 돼요. 물론 돈을 안 쓰고도 잘 버면은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채널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광고 비용 써서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미리 책정하신 다음에요. 제일 좋은 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글 GDN 광고하고요.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가 제일 좋습니다. 또 제가 고객 DB 얻을 때 제일 좋은 거는요. 페이스북 광고가 가장 좋습니다. 효율이요. 그래서 잠재 고객 DB 얻기 위해서는요. 페이스북 광고 통해서 많이 얻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려면은요. 돈을 좀 쓰시라는 얘기죠. 메일 보낼 때 그 어떤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메일에 따라서 클릭을 되게 자주 한다 그럽니다. 왼쪽 거는 광고성 이메일, 오른쪽은 비광고성입니다. 왼쪽 거는 오늘까지 10% 세일 놓치지 마세요. 강릉 오피스텔 투자 강의, 베트남 수출 전략법. 이건 제품 광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는 내 이름이 없죠. 근데 여기에는요, 내 이름이 있습니다. 임성민님, 3시간마다 몇 개가 팔린 아이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성민님, 이렇게 해보세요. 실패하지 않아요. 임성민님이 그거 고려해보세요. 즉, 이메일 제목에 고객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오픈율이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DB 얻을 때 그 사람들 나한테 DB 주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DB를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율 높이기 위해서는 비광고성 제목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잠재 고객을 이끄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잠재 고객을 모았잖아요. 그들한테 이제 구매를 유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메일로 문자로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메일을 할 수 있는 자동화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써본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리스폰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메일 침투라는 게 있고 스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객 DB를 받은 다음에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보내는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은 무료고요. 써보신 다음 이걸 전화하셔도 돼요. 전 이걸 3번 다 써봤습니다. 얘 한 달, 얘 한 달, 얘 한 달. 그래서 얘도 돈 내고 써봤고, 돈 내고 써봤고, 얘도 돈 써봤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스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외국 회사고요. 스팀이 국내 회사입니다.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가 편해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팀이라는 예, 그런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거 이제 한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첫 번째 보내는 이메일, 두 번째 보내는 이메일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두고 언제 가라고 내가 미리 이거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메일 마케팅으로 자동으로 하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강좌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겁니다. 여기서 12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11분이 신청하셨고요. 또 다른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저한테 본인의 DB를 주고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겁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잠재 고객을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면서 내 팬으로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팀이라는 그런 소셜 회사고요. 이게 한 달에 가격이 29,000원쯤 합니다. 한 달은 무료고요. 29,000원이고 또 이제 그게 리스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써본 경우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달 가격이 $50, 한 6만원쯤 되더라고요. 이것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게 리스폰스라는 게 있고 메일 침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일 침프라는 회사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메일 침프가 여기 있네요. 스티비가 뜨네요. 예. 이 회사가 메일 침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한 달 동안 써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새 회사가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동안 써보시고 나중에 유료로 전화하신 다음에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이 되게 많이 쌓일 겁니다. 네. 내 편이 많아야 돼요, 사업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대기업과 마케팅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문자 자동화, 이메일 자동화. 이거는 뉴스레터를 활용한 그런 마케팅 방법입니다. 근데 누가 이메일 봐? 예, 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 DB를 줬잖아요. 이메일 줬잖아요. 그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정보를 준 거니까 볼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오픈율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클릭률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판매자분들 할 게 뭐냐,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을 많이 모아서 그들한테 좋은 정보를 꾸준히 주고요. 그들을 결국에는 내 팬으로 만들어서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2020년 최신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되게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마케팅 중에서요,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0년 최대 화두는 이겁니다. 개인한테 특성화된 마케팅 하셔야 돼요. 아까 그런 잠재 고객 DB는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는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의류회사를 해요. 이번에 만든 티셔츠가 22살짜리 남자한테 팔고 싶어요. 그럼 내가 광고할 수가 있죠. 누구한테? 22살 남자한테만 보일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를요. 그럼 그 광고는요, 22살
남자한테만 DB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나는 뭘 할 수가 있죠? 22살에 맞는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한테 대학생이라 그러면 그 대학생 필요한 취업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최대 화두는요, 개인한테 특성화된 마케팅이 되게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타깃만 반응하기 때문에요.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높게 나오고요. 구매 전환율도 되게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피트니스, 웨딩업, 영어학원, 컨설팅 회사, 변호사, 유통, 보험, 영어, 와인, 강사, 교육 등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객의 DB를 받고 그들을 육성시켜서 성장시켜서 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자동화로 하자는 얘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고객들한테 관심 있는 것을 말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 통계입니다. 알려준 어느 디지털 채널의 개인화가 활용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많은 회사들이 이메일 마케팅이라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왜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메일 마케팅 쪽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 추천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제가 이걸 고객 DB를 받아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오픈율과 클릭률이죠. 이거 오픈율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열어봅니다. 30% 이상 열어보고요. 38%까지 열어봅니다. 그리고 오픈율도, 그러니까 이 안에 클릭할 수 있는 어떤 링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클릭률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2.98%. 이거의 경우에 클릭이 없어요. 이 콘텐츠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마케팅은요, 오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중요한 게 있죠. 이메일 제목에 고객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어봅니다. 타겟팅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잠재 타겟, 중심 타겟, 핵심 타겟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잠재 타겟은 내 제품을 아직 체험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제품을 살만한 사람들을 잠재 타겟이라고 그러고요. 중심 타겟, 내 제품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구매하려고 뭔가를 행동한 사람들. 핵심 타겟은 네 제품 알아,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메시지를 만들 때 이 세 타겟에 대한 메시지를 다 달려야겠죠. 똑같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세 타겟팅에 맞춰서 메시지를 정해서 그들한테 공감을 얻어야만 이게 반응이 있을 겁니다. 구매 전환에 적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매를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럼 그 고객한테 그 상품에 대한 할인 코드가 담겨진 이메일을 자동으로 미리 보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세팅해 두는 거죠. 즉, 이메일을 열어봤지만 구매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만 골라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쿠팡이 그러죠. 쿠팡 경우에 장바구니 넣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장바구니에 두고 안 샀어요. 그럼 쿠팡에서 나한테 날라옵니다. 뭘로? 할인 코드가 날라와요.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왜 안 사? 할인해 줄게. 그래도 안 사겠어? 라는 게 날라왔던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푸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 관심 보인 고객이 구매에 전환할 수 있는 확률도 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산 사람 또 재고 유도해 나오겠죠. 구매한 사람들한테 스텝 메일로 또 좋은 정보를 보내주고 또 아니 스텝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팔로우 할 때마다 메시지가 달려야 되겠죠. 타겟이 다 다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전략, 잠재 고객을 많이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요, 퍼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퍼널이라는 게 깔때기를 말하는 겁니다. 깔때기 다 아시죠? 이런 구조.
많이 막 집어넣어서 출력 나가는 거, 이거를 퍼널 전략이라 그럽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 인식이 돼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매수 유도할 수 있는 6가지의 퍼널에 의해서 고객은 내 제품을 인지하고 혹은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퍼널을 하기 위해서는요, 랜딩 페이지를 활용해서 고객 DB를 받아서 그들한테 자동화로 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게 지금의 마케팅, 바로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예. 당신의 고객만 골라내시면 돼요.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만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뭘로? 퍼널 마케팅으로.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랜딩 페이지가 있다. 예.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 모바일은 얘기입니다. 모바일 오온리. 모든 컨텐츠는요, 모바일에 맞게 작성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바일 최적화 컨텐츠가 뭐냐? 모바일에 맞게 쓴다는 거. 심플하셔야 되고요. 모바일은 세로가 길죠. 예, 세로 본능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세로 본능이 있는데 뭐냐면 IGTV라는 영상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콘텐츠가 세로로 크게 보일 수 있는 콘텐츠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카드뉴스를 만드시더라도 세로로 크게, 그래야 좀 화면에서 크게 볼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 작성하실 때요, 결론을 먼저 내셔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고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도입부를 사람들한테 강하게 주목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 컨텐츠라는 건 뭐냐? 심플하게 세로 본능으로,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하라는 거. 이 3가지에 의해서 모바일 최적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를 돈을 써서 하는 광고 통해서 알리시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할 수 있는 오가닉 통해서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알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오가닉으로 자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하시고요. 또 그 모자란 부분은 돈을 써서 광고로 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요, 유기적과 광고 2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줄 것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는 판매자이지만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하는 컨텐츠가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케팅 트렌드는요, 제가 그 핵심이 이겁니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팬들을 관리하자, 그런 이야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들으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잠재 고객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하시다가 모르시면은 뭐 제 다 번호 아시니까, 또 제 메일 아시니까 한 번 더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서 시청하셨는데, 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한번 그 목소리 한번 해주실래요?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네네.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투자하셔서 들어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내용 잘 되새기셔서 고객 만드는 작업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물어볼 것 없어요? 질문 같은 거. 네네.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 교육하시는 분들이 메일들이 막 오던데, 그럼 그게 이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아, 랜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예, 예. 근데 랜딩 페이지를 해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 내 정보를 어디선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보를 아, 네. 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겁니다. 둘 중에 아, 하나입니다. 네네. 내가 동의했으면은 아, 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요.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나한테 왔다. 그럼 신고하셔야 돼요. 소비자 보호센터에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수업 참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한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